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제일 이뻐 보이세요? 라고 여쭤보면 두말 않고 대답들 하시죠. 공부 잘할 때, 좋은 성적표 받아왔을 때, 그때 가장 예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들은 좋은 성적표 가져다 드리는 것, 그게 가장 큰 효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죄다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던가요? 이 점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아이 또는 무슨 머리가 좋은 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공부 잘하는 재주를 타고난 아이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아이들은 어떨까요?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못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못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인 아이가 되기를 바랄까요? 비정상적인 아이가 되기를 바랄까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 모두 다 정상적인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아이들이 나쁜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왜 그렇게 말 안 듣고 TV 보고 무슨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하느라고 공부 안 했느냐라고 야단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야, 공부 못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전국의 이 공부 못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학생들인데 그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난 학생들은 공부가 아닌 다른 재주를 하나씩, 둘씩, 셋씩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주를 타고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질과 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두 다른 소질과 적성을 타고난 아이들은 다르게 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하는 재주를 타고났으므로 공부를 잘하면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공부가 아니라 나는 축구에 재주가 있다, 나는 요리하는 데 재주가 있다, 나는 스케이트 타는 데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들은 축구로서 자신의 기량을 연마해야 되고 또 골프로서 요리로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병 환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무조건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에 재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교과서에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동학대이고 청소년 학대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차없이 지적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소질과 적성을 타고났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다른 소질과 적성을 타고났으므로 바로 그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일찍부터 찾아서 개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된 자, 교사된 자, 우리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효가 다른 것이 아니다, 무조건 공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부에 재주가 없는데 나쁜 성적표를 받아와가지고 싸우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참된 효라고 한다면 자신의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서 그것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공부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꿈은 자기 자신의 타고난 탤런트 안에 바로 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서 자신의 일을 마음껏 열심히 해나가면서 행복해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대한 가장 큰 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효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구태의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효에 대해서 과거의 효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효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무조건 어른들의 말씀에 지시 복종에 따르는 그런 것이 효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을 저는 수직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죠. 그래서 수직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그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부모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 요즘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깍듯한 존댓말 쓰는 아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반말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어머니하고 딸이 같이 이제 쇼핑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냥 온위 같기도 하고 말도 서로 다 터놓고 얘기하고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가 지시, 명령, 복종 관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수평적인 관계도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친구 같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나아가서 아주 중구난방이 되고 무질서한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대의 효는 바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두 작대기를 이렇게 그으면 한자로 십자의 모양이 됩니다. 이런 십자형 관계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될 때 바람직한 새로운 시대의 효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정말 친구같이 다정다감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가 하면 동시에 부모는 밥을 먹여주고 학교 공부를 시켜주고 하는 이런 키워주는 입장에 있는가 하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알뜰하게 받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동시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대의 효는 바로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효라고 하면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공경, 이런 사랑,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효는 효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자자, 그리고 효도 효자. 그래서 과거부터 부자자효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애롭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내리사랑과 자녀의 효사랑이 서로 쌍방향적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효도를 해라 효도를 해라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정말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내리사랑과 거기에 또 감동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알뜰하게 받드는 치사랑, 이 두 가지가 쌍방향적으로 교환될 때 진정한 우리의 효가 성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에게,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특전 캠프라든가 이런 캠프에 참가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를 들면 관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씩 들어가서 내가 이 순간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유서를 썼지만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이 국화꽃을 올리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합니다. 언젠가 한 청소년이 이 앞에 나와서 촛불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했었죠. 그런데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후에 입을 뗐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했건만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씀 한마디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저희를 지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건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 하려는 짓은 하지 아니하고 항상 거꾸로 하고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았었음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깨달았는데 어머니께서 훌쩍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소년들이 모두 다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가장 사랑하는 이 앞에서 한 말씀을 하라고 할 때 이 청소년이 왜 어머니를 생각해냈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는 이러나 저러나 항상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잠재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믿습니다. 우리 경기도 과천에는 정말 참 좋은 효에 관한 설화가 있습니다.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1618년도에 나온 그 책에 보면 과천에 이제 군수 최사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서 구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5년을 더 사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도 이제 편찮게 되셨는데 또 손가락을 잘라서 받들었다라고 하는 단지 연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수박을 먹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아버지께서 임종하실 때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수박을 구하려고 온 사방을 돌아다녀서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수박을 먹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수박을 보면은 슬퍼서 아버님 생각이 나서 울곤 했다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최사립 선생님의 그 칡꽃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죠. 아버지께서 이제 위중하실 때 이 칡꽃, 덩굴칡 있죠. 칡꽃을 먹으면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사립 선생님은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랬더니 이 방벽에 다 죽은 이 칡덩굴이 있었는데 그 칡덩굴이 살아나가지고 벽을 타고 나와서 칡에 꽃이 피었다. 그래서 그것을 드시고 아버님께서 씻은 듯이 나았다라고 하는 설화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님에 대한 극진한 그 효성, 사랑, 그것이 하늘이 감동을 하게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그 참 좋은 설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을 잘 살려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에서는 지난해부터 문화예술단체가 아주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요, 최사립 입지 효문화제를 열기 시작을 했죠. 금년까지 이제 2회 걸쳐서 열었고요. 그래서 뭐 글짓기 대회, 사진 대회, 한시짓기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체험이 될 것이고 또 이런 그 행사를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바로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설사 돌아가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시나 도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9월 3일에도 과천시청에서 효 포럼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자가 돼서 세대가 공감하는 효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노인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효는 세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 들어서 저는 저희 자식들로부터 효도를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나이가 되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지만 그 돌아가신 부모님께 대한 효를 해야 할 의무가 또 사명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할까? 또 그렇게 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고장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고 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이런저런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엉뚱한 일을 한다면 이미 저승에 가신 부모님들이지만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윗대에 관한 효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항상 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지금 청소년들은 지금 살아계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또 그때 윗분들에 대한 효, 이런 것들은 항상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어떻게 효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손가락을 잘라서 부모님을 연명시켜드리는 뭐 이런 것들을 효라고 했겠지만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 더 많은 병원이 생겼고 더 많은 의약품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효를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당장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들의 윗대 어른들에게 어떤 효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찾아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효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자, 그리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효입니다. 그런데 이 효라고 하는 것 또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은 나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주 작게 생각해 본다면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에 납니다. 그런데 사실 나의 정신세계로 말하면 점점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작게 생각하면 몸뚱아리 하나에 나지만 나의 범위를 점점 더 확장시켜보라. 그러면 우선 나의 부모님, 나의 자식, 이렇게 나의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동네 어른들 더 넘어서서 우리 나라의 국민, 우리 인류, 이 모두가 나의 확장선상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무 가지 끝에 잎사귀가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잎사귀가 바로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작게 생각하면 그 잎사귀만이 나가 되겠지만 그것을 더 확대해 보면 그 잎사귀가 달려있는 가지, 그리고 가지가 달려있는 줄기, 그리고 저 깊은 뿌리까지가 전부 다가 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몸뚱아리 하에 나의 족한
이런 작은 나에 국한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범위를 점점 더 크게 해서 더 큰 나, 더 위대한 나, 큰 나가 돼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는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더 큰 나, 우리 국민,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에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래서 효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이웃에 대한 사랑도 크실 것이고 또 나라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사랑, 우리 온 인류에 대한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기초가 되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이 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삶의 근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진 장애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얼굴이 못생겼다고 한다면 이 못생긴 얼굴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든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환경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에 대한 사랑이 풍만해서 그야말로 넘쳐날 때 그 사랑은 나의 가족, 나의 국민, 우리 인류에까지 커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중에 이 시대에서 가장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의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서 my way, 나의 길을 찾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효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작은 나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더 큰 나가 되고 싶습니까? 부디 더 큰 나, 아주 위대한 나들이 많아서 우리 사회가 아주 풍부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